일찍 죽게 될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조기에 난소암을 진단받은 조에는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할 듯 보였다. 하지만 5개월 뒤 유방 촬영 결과 8cm의 종양이 또다시 발견됐고 주치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의심했다. 유방암은 정기 유방 촬영을 통해 발견되었는데 난소암 환자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매년 유방 촬영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난소암과 유방암 사이에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조앤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BRCA1이나 BRCA2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어도 난소암 환자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 유방암 환자 중 10%는 BRCA라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의 경우 80세까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80%나 된다. 난소암 수술 후 회복 과정 중이었던 조에는 또다시 유방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다. 1년에 2차례의 암 진단, 2번의 절제 수술과 6개월간의 항암 치료는 혼자 감내하기엔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때마다 그림자처럼 그녀 곁을 지켜준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 언니인 진이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동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에는 항상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왔고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암에 걸릴 만한 행동을 했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지만 조앤의 경우에는 암에 걸린 것이 잘못되고 불공평한 일로 생각됐어요.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취향도 비슷한 조앤과 진은 매년 미국 각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운동 매니아다. 하지만 조앤이 항암 치료로 더 이상 힘든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언니 진은 조앤에게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여행을 자주 제안해 감동을 주곤 했다. And so, and this is some snorkeling here. So when we decide to go jump off of the dock, yeah. And actually, when Joan was in treatment, 조앤이 치료를 할 때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국제 부동산 학회가 열렸는데 제 사무실에서 저보고 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꼭 가고 싶다고 했더니 애인이 있으면 데려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앤을 데려갔다가 하마터면 애인하고 헤어질 뻔했죠. 제 애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조앤을 데려간 게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항암제 치료를 받는 도중에 마우이 섬에 놀러 가게 됐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조앤의 건강이 회복될 무렵 언니 진 역시 암에 대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정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나머지 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 현재 진은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난소암 조기 발견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의 첫 목적은 기존 진단법으로 조기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의 CA125라고 하는 난소암 지표 기준을 낮게 정해서 양성 판정을 조기에 내려 너무 늦기 전에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합니다. 난소암은 대부분 진행이 빨리 되며 너무 늦을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완치가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의 혈액 속 단백질을 분석해 암 조기 진단 지표를 개발하는 단백질 연구실이다. 단백질은 암세포에서 특이한 변형을 보이기 때문에 그 변화된 패턴을 찾아내는 게 연구의 주 목적이다. 조인과 같은 난소암 환자들의 혈액과 진과 같은 정상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비슷한 혹은 다른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임상에서 쓰이는 지표 단백질보다 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지표 단백질을 찾아내고 있다. 이 연구실에서 최근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는데 HE4라는 새 지표 단백질이 기존의 지표 단백질보다 암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둘을 함께 쓸 경우 정확도가 90%를 넘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HE4는 90년대 말에 발견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몇 단계에 거쳐 이 바이오마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표본들을 실험한 결과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언젠가는 건강한 여성이 정기 검진을 받을 때나 또는 난소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을 때 HE4가 난소암 발병 여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겐 착한 딸과 손녀가 있는데 이곳 암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언젠간 제 딸과 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연구로 난소암 조기 진단법이 개발된다면 모든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뉴스위크지에서는 유전자 정보가 가져다줄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 특집 기사를 실었다. 유방암의 경우는 이미 유전자 정보로 발병의 위험을 조기에 알아내고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암 조기 진단 연구의 첨단에 서 있는 리 하트웰 박사. 그 역시 암을 이겨내는 최선책을 조기 진단에서 찾으며 유전자를 이용한 조기 진단 연구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하트웰 박사는 지난 12월 뉴스과의 인터뷰에서 I'm very optimistic이라 하면서 미래의 암 치료에 밝은 전망을 주는 연구로 바이오마커의 발굴을 꼽고 있는데요. 바이오마커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진행하면서 초기에 일어나는 혈액 중에 유전자 단백질 중 미세한 변화를 보이는 지표를 찾아내는 기술인데요. 바이오마커 기술이 개발되어 암이 조기에 진단된다면 기존의 약제만으로도 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을 하트웰 박사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신 바이오마커의 기술로 혈액 한 방울로도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또 신약을 개발하고 또 개인별 맞춤형 치료에까지 암 유전자 단백질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데요. 즉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암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트웰 박사님, 현재 여러 나라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이끌면서 바이오마커 발견에 주력하고 계신데요. 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도 그중 한 명이고요. 바이오마커를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기초과학 연구를 그만두고 암센터에 소장이 되었을 때 저는 암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 치료 분야에 있어서 한 가지 매우 절망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암 진단 후 5년 내 사망하는 비율이 약 50%였는데요.
지금은 36%입니다. 사망률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 죽어가고